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희박김의 저주.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의 성을 조합해 만든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런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 파기환송되며 다시 힘을 얻은 반면 김 지사는 아직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불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 강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 현 정부를 흔들고 레임덕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당과 조중동 친일극우 보수 언론, 그리고 종편방송들, 여기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검찰의 계속되는 협업과 공조로 조국, 추미애, 강경화 장관을 향한 기획된 음해 공작들도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낙연 대표를 저격하는 정치 공작으로 의심되는 기획된 의혹 기사가 검찰과 SBS의 콜라보로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사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지원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SBS 8시 뉴스의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터져나온 이낙연 대표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관련 회사를 엮어 마치 이 금융사기 회사와 이낙연 대표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카더라 뉴스였던 거죠. 이런 뉴스는 이 대표의 이미지에 악의적으로 영향을 끼칠 의도로 만들어진 뉴스인 겁니다. 대선이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에게 데미지를 주려 한 거죠. 그 내용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월 11만원 정도의 임대료 총 76만원을 대납해 왔다는 건데요. 이걸 의혹이나 비리라는 뉴스라고 봐야 할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트러스트 올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한 회사로 펀드 자금 횡령과 관련된 핵심 역할을 한 회사라는 건데요. 트러스트 올 측이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요금 76만원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이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 측은 지역 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더 확인해보니 이미 지난 6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시기를 조정해 터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걸 받아 뉴스로 보도한 방송사가 바로 SBS인데요. 지난 정경심 교수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있다고 오보를 내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해준 검언유착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거죠. 당시 이 뉴스를 단독 보도했던 이현정 기자는 이 보도로 그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요. 이후 오보로 확인돼 방송진흥위원회의 경고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송사가 또다시 검찰에서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낙연 저격 기사를 보도한 건데요. 정 교수 때의 패턴과 너무 똑같은 거죠. 이후 순서는 뻔합니다.
검찰이 흘리고 SBS가 보도하고 극우보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누군가가 뭘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오랫동안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니 사퇴하라는 압박이 진행되는 거죠. 이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와 레파토리, 재미없는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앞으로 이런 카더라 보도는 계속될 거라는 저의 확신은 저희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주목받고 싶어하는 여권의 관종 정치인들이죠. 자신들의 궤변과 억지 주장이 마치 소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며 쓴소리, 내부의 옳은 소리도 좀 들어야 한다는 뻘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4인방 중 2명은 21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멀어진 이 순간에도 나홀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참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현직 정치인일 때도 전직 정치인일 때도 왜 항상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당이 정한 당론에 따라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왜 아직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욕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게 자신의 몸값을 키워 국힘당으로 옮기려는 의도는 없는 걸까요? 가끔 짠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탈당하고 국힘당으로 가는 것도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을 고소고발한 김용민 의원에 대해 하나마나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느닷없는 금 전 의원의 참전이 참 신박합니다. 요즘 할 일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본인도 진 씨와 같은 길을 가려는 걸까요? 갑툭튀하며 진 씨를 두둔하고 나선 금 전 의원의 의도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분은 점점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 보수정치 평론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듯해 안타깝기까지 한데요. 아니면 안철수와의 재결합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는데요. 해당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신을 조국 똘만이라고 지칭한 진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민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 전 의원은 보수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싸웠다며 대통령을 쥐나닥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는데요. 김태섭 전 의원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서 빨리 국힘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실 때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도 꼭 데리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